테스트 시간 1분 남았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파란색이 안 나와.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답지 드릴 테니까요. 바로 채점하세요. 색깔 펜. 자, 그만. 바로 채점하세요. 자. 채점하면서 전달 사항이 있으니까 채점하면서 그냥 들으세요. 채점하면서 가볍게 들으세요. 지난 엊그제까지가 이제 휴가였는데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단어 콘테스트 결과는 사실 좀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절반도 못 맞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거는 그래도 숙제는 여러분이 어쨌든 최대한 해보려고 했다는 거. 클리닉 제외하고. 아쉬운 점이 많네요.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쓰지 마세요. 그냥 틀렸다 표시만 하시고,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제가 결과 좀 볼게요. 보자. 잠깐만 줘. 왜 이렇게 손을 떠? 불안하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좁나 보네.
여러분 잠깐 하시는 거 좀 멈춰주세요. 하시는 거 잠깐 멈춰주시고 그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시는 거 시험지랑 답안지 다 넣어주세요. 지금 다 넣어주시고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공란으로 있던 부분들은 마저 마무리를 해서 채점까지 다 하고 저한테 검사받고 가세요. 알겠죠? 채점까지 다 완료해갖고 지난번처럼 녹화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업 끝나고. 그리고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그 8월 첫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도 이제 우리가 끝나고 또 첫날이기도 해서 좀 이제 공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이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3번 있거든요. 3번. 그 3번 시기가 언제냐면요. 5월, 8월, 1월이에요. 그래서 요 3시기, 요때 제일 잘 안 합니다. 뭐 대충 여러분 감이 오죠? 그러니까 8월이랑 이제 그 다음에 1월은 방학이잖아. 그렇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요 시즌. 게다가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여름휴가 껴있고 뭐 이제 뭐 광복절이니 뭐니 또 쉬는 날 있고 또 개학 시즌과 맞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공부를 더럽게 안 합니다. 네, 지금 이 시즌 딱 지금 이 시즌이고요. 그리고 1월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겨울방학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설날이니 뭐 많잖아요. 쉬는 날 많고 이러니까 뭐 저기 뭐 시골 내려가고 전혀 공부하기 싫어하는 또 이런 시기죠. 5월달은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5월은 행사가 많아요. 게다가 또 중간고사 끝난 시점이잖아. 겁나 놉니다. 이때 요 3시기예요. 3시기. 여러분 되게 뻔한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고 다 이렇게 놀 때가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5월, 8월, 1월에 놀고 싶잖아요. 노세요. 노시면 됩니다. 놀고 대학 안 가면 돼요. 놀면 되지. 내가 뭐 공부하라 마라 뭐 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4학년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오늘 리딩 수업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대상으로 입시 상담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담을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들과 이제 어떤 상담을 할 거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면 시험을 총 6번 봤잖아요. 맞죠? 작년에 4번, 올해 2번, 총 6번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 6번 이제 시험을 받고 세 학기를 시험을 봤는데 이 세 학기 시험 본 걸 기준으로 해서 너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다 이거 말해줄 거예요. 제가 상담 뭐 하냐? 포스트잇 알았어. 그냥 확 뜯어 자꾸 이렇게 짜작짜작 되니까. 근데 그거 꼭 지금 뜯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왠지 혹시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았어. 그래서 너 대학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이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만약에 그 이상의 대학을 가고 싶다면은 너 이 정도 해야 돼. 서연아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잘 들으라. 너가 만약에 그 이상의 대학을 원하면은 너 이거 저거 해야 돼. 라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거 하려고 상담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매년마다 이런 예비 고3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결국에는 이게 중학교 때 결정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속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학생들한테 얘기 나갔죠. 학생들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렇게 막 희망적인 말 잘 못하고요. 꾸며서 말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냉정히 말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실력에서요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 받을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지금 5명 전원 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가능성.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3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니 고2라고 가정해 볼게요. 고2. 지금 현재 너네 실력이 그대로 고2야. 예를 들어서 야, 너 열심히 하면은 수능 대박 날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재수 준비를 빨리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얘기 할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상담 때. 너 한 방에 대학 갈 생각 하지 마. 이 얘기 지금 대기할 애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요, 여러분한테는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8월이거든요. 8월이잖아. 여러분 8월 말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요. 여기에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랑 무관하게 우리는 11월 달부터 예비고일반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3달 남았거든요. 여러분 3달 남았어요. 3달 뒤에 여러분 예비고일반으로 편성될 거예요. 예비고일반. 그래서 고등부의 포커스를 맞춘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네. 물론 지금과 엄청 크게 달라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수업도 결국에는 고등부와 중등부를 내가 섞어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문법 수업 때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중등부에서는 이렇게 시험 나온다.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시험 나온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독후감제로는요. 애초에 고1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아주 큰 틀에서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포커스를 좀 더 고등부에 맞출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학교 이제 배정되고 발표나고 하면은 이제 한 2월 정도 돼요. 내년 2월에 이제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구나, 나 막 심혈지망 붙었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겠죠. 여러분 입학하는 순간부터요 겁나 바빠요. 겁나 바빠. 지금은요 파라다이스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학교 생활 파라다이스 수준이야. 파라다이스 수준. 진짜 가보세요. 반년 남았거든요.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뒤에 너네가 가보세요. 내 말이 뻥인가 진짜. 겁나 바쁩니다. 지금 고등부 애들요 죽을라 그래요. 죽을라 그래. 맨날 나한테 와갖고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막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몇 개 있는데 일단 내일 4개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3개 있고요. 그 다음 날에 1개 있고요. 다음 주에도 있냐? 다음 주에 일단 다 합치면 한 6개인가 있네요. 뭐 이래요. 수행평가로 죽을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뭐 해야 돼? 수학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영어학원 숙제도 해야 돼. 근데 그걸로 땡이냐? 아니야. 그걸로 땡이 아니야. 그걸로 땡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학교 활동도 해야 돼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과외 활동, 그러니까 학교 외 이제 학교에서 이제 누구나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거 제외한 추가 활동을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적이 최소 2등급이 나와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어도 되게 빡세지 않아요? 대충 들어도 2등급이면 몇 등? 300명 중에 33등. 33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이에요. 2등급. 제가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는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2 학생이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주역고 다니는 친구예요. 공부를 잘합니다. 걔가 누나가 서울대 다녀요. 공부를 잘해요. 걔도 머리가 좋아. 예비 고1부터 제가 가르쳤어요.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시기. 이때부터 내가 가르쳤어요. 2년 가르쳤거든요. 내신 대비도 제가 했고 정규석도 제가 했습니다. 온전히 저한테만 2년을 배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성적이 어떠냐? 국어가 3등급, 영어가 다 합치면은 1.7등급, 수학이 1.3등급인가 그래요. 겁나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전교 30등 안에 들어요. 대부분의 과목. 겁나 잘하죠, 그렇죠? 과학도 엄청 잘해요. 걔 이과거든요. 과학도요. 물리가 과학에서 보통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근데 물리가 2등급이고 화학이 1등급이에요. 과학도 겁나 잘합니다. 그럼 이 친구 평균 등급을 내면은요, 모든 과목을 다 합산해서 이 등급을 평균으로 내니까 2.1등급 나오거든요. 2.1등급? 엄청 잘하죠? 2.1등급이면요. 근데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친구는 성적은 정말 잘 받았는데요. 학교에서의 활동이 부실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어제 카톡 보냈어요 얘한테. 어제 카톡 보내갖고 야 너 이번 2학기 때는 너 학교 활동에 목숨 걸어야 된다. 너 안 그러면 너 대학 못 간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어느 한쪽만 잘해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요. 다 잘해야 돼요. 되게 힘들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인싸처럼 다녀야 돼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싸라는 거는요. 다 친구들끼리 인싸가 아니에요. 친구들 인싸 필요 없고 뭐냐? 선생님 눈에 잘 떼야 된단 말이야. 이거 잘해야 돼.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뭐냐? 선생님한테 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내가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잖아요. 나 이거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대로 올릴 거야. 보라고 해요. 거짓말이 없어요. 이게 사실인데. 진짜야.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싸바싸바 잘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 시험 겁나 잘 보고 성적도 겁나 잘 받았거든? 이걸 못했어 얘가 1학년 때.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얘가 싸바싸바만 잘했으면요 지금 얘는 거의 스카이급도 노릴 수 있어요. 잘만 하면요. 근데 이걸 못해갖고 지금 한참 떨어진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할 줄 모르는 애냐? 아니에요. 걔 성격 되게 좋아. 또 잘해. 이런 것도 잘하는 애야. 근데 걔가 왜 안 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예요. 바쁘잖아. 학교 끝나고 학원 뭐 단어 외우고 뭐 하고 뭐 이런 시간도 되게 바쁜데 선생님한테 굳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선생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싸바싸바 하고 괜히 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애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적도 잘 받으면서 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서 뭐 대학 가야 되나? 그럴 거면 나 대학 안 갈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은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커갖고 뭐가 됐든 간에 다 각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알아요? 능력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해당 분야에 대한 거의 넘버원급의 어떤 지식, 그런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게요. 업무 수행 능력.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정치 능력이에요. 싸바싸바 잘하는. 이게 현실이라니까. 물론 이거는 좀 이제 말에 따라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도태되면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내가 막 언제나 원장님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인데 말로 표현하자면요 그냥 퉁쳐서 표현하면요 사회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사회성.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서 사회성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근데 웃긴 건 뭐냐? 대학을 잘 가려면은 이 두 가지가 또 있어야 돼요. 둘 다. 결국 뭡니까?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거는 결국 학생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 능력은 뭐예요? 성적이잖아. 그렇죠? 성적, 싸바싸바 능력 두 개가 섞여야 된다고. 그래야 대학을 잘 간다고. 그럼 대학 나오면 끝인가? 대학 나오면 끝이에요? 아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잘하고 싸바싸바를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 사회성이 좋아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요 사회생활은 힘들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께서 갖춰야 이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갖춰야 하는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연습을 한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예요. 애초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가 그거예요. 애초에. 제가 이제 말을 좀 이제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되게 막 활달하게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다양하게 해보면서 동시에 공부도 잘하면 돼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있잖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엄친아라고 하잖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운동도 잘해. 막 이제 남자인데 막 운동도 잘해. 잘생겼어. 키도 커. 공부도 잘해. 그런 애들이 되면 돼요. 그러면 대학하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치?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선생님, 저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먹겠는데요. 여러분, 외국은 더 심한데요. 외국은 더 심해요. 그게. 완전 심하네요.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늦은 거예요. 오히려 늦은 거고요. 이미 다른 나라는 그게 진작에 시작된 거예요. 진작에.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는 해외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따라한 거예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게끔 조정을 한 거지. 결국에는 다른 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이제 따온 거거든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내가 인싸가 되라라고 말해서 여러분이 인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안 되잖아. 이거는 성향에 관련된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성향을 바꿔라 말하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저는요. 나는 그런 자격이 뭐가 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결론은 간단하죠. 여러분께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결국에는 뭐냐? 업무 그러니까 수행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수행 능력. 지금 현재로서의 수행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수행 능력은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가 되는 거고요. 이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많이 달라지겠죠. 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고요. 그리고 돈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가볼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건 맞잖아요. 그치? 성적이 항상 잘 나온다고, 내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대학을 잘 갔다고 해서 인생이 뭐 잘 풀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대학을 못 가고 성적이 안 좋으면은 인생이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반대. 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과목 상관없이 딱 하나입니다. 뭔 줄 알아요? 너무 뻔한 말이라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냐면요 열이에요. 열이. 너무 뻔한 말이라서 전 잘 이런 말 안 써야 돼요. 결국에는요 공부하겠다는 놈은요 거꾸로 매달아가도 공부해요. 근데 안 하겠다는 놈은요 1타 강사진을 다 붙여도 공부 안 합니다. 성적 안 나오고. 그럼 결국에 학업 성취에 대한 거는 이제 비율로 따지면요 저는 넉넉 잡아서 6대4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6대4. 6대4도 근데 사실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6이고요 제가 4예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6대4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99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99대 1. 공부하는 본인이 99고요 나머지가 1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무쓸모해 보이잖아. 그치? 너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6대4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 오늘 테스트 본 결과를 보면서 각자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짜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당장 데일리 결과 좋은 사람, 지금 당장 중간기말고사 시험 잘 보는 사람 절대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 끝까지 내가 알아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마음가짐, 즉 열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절대. 저는 평생을 살면서 열의가 없는데 꾸준히 잘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잠깐 잘 된 사람은 봤어요. 열의가 없어, 게을러. 근데 로또 당첨됐어. 그럼 잘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럴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건 요행이고요. 꾸준히 잘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요 꾸준히 잘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인생의 진리급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열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의가. 그냥 뭐 내가 뭐 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생길 열의였으면 진작에 생겼겠지. 그치? 어차피 여러분 집에 가면 똑같아요. 다녀왔습니다. 뭐 가방 내팽개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할 거예요. 어차피 알아. 나도 아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이 아니에요. 니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니네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 좀 여러분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열의가 너무 부족해 보여.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각자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러면 일단은 나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라면요. 내가 만약 굉장히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야. 미안한데 얘기한 김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 두 분은 아마 알 텐데 제가 영어 공부를 언제부터 했냐면 중3 때부터 했어요. 제대로 공부한 게. 저는 중2 때까지는요. 품사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오형식도 몰랐어요. 오형식이라는 거는 용어조차도 못 들어봤어요. 나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게 중3이에요. 이때 품사랑 오형식을 처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결론만 놓고 보자. 지금 내 나이가 35인데 지금 16살, 너네 나이 때부터 해갖고 지금 2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지금 나 뭐 하고 있어요?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 나 중2 때까지 품사도 모르고 오형식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 지금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했던 거는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영어를 겁나 못해. 근데 나는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됐어요. 우리 집이 많이 가난했었거든. 나는 학원 다닐 형편이 아니었어. 그래서 난 어떻게 했느냐? 나 학교 영어쌤한테 스승의 날 때 편지 써갖고 편지 드렸어요. 편지 내용이 뭐였는 줄 알아? 쌤 제가 영어 쥐뿔도 못해서 그런데 저 영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이 날 불러가고 교무실로 불러가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Hello Grammar Level 2라는 문법 교재를 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너 내일부터 점심 먹지 말고 내려와서 너 이걸로 나랑 공부해 이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 1년 동안 저는 점심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이 선생님은 나 때문에 점심을 못 먹었어요. 나 때문에. 그래갖고 1년 동안 점심 못 먹고 1시간 동안 맨날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내가 초를 들었다고요? 나 중3이었어요. 그때 너네랑 동갑이었다고. 2003년에 여러분이랑 동갑이었어요. 나 중3이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영어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날 어떻게 지도했느냐?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는 많지 않았어. 한 5분도 안 됐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 선생님이 해준 건 뭐냐? 그냥 닥치고 구문분석 하래. 닥치고 구문분석이랑 해석을 하래. 이유도 몰랐어. 근데 선생님이 그냥 너 쥐뿔도 모르니까 너 내가 당위성 말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중3 졸업할 때까지 제가 구문분석이랑 해석을 몇 문장 했는가 세보진 않았는데 약간 오버하면요 1만 문장 정도 했어요. 제가 구문분석이랑 해석을요. 10,000문장. 여러분 참고로 너네 교과서 있죠? 교과서 한 과가 35문장입니다. 평균 35문장. 교과서 한 과가 35문장이에요. 내가 1만 문장을 했다고요. 구문분석이랑 해석을 하루에 몇백 문장씩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러고 고등학교 올라갔어. 고1이 됐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라는 곳인데요. 아마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알 겁니다. 경기고가 어떤 학교인지 알 거예요. 그냥 졸라 빡센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를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어 수업을 듣잖아 학교에서. 근데 수업을 듣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나는 1년 동안 한 게 사실상 구문분석밖에 없거든. 구문분석 해석밖에 없거든. 근데 해석이 돼. 진짜 신기하게.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때 당시엔 몰랐지. 왜 해석이 되는지 당시엔 몰랐지. 근데 해석이 돼. 문법 수업을 들어. 겁나 쉬워. 아니, 진짜로. 문법을 막 듣는데 그냥 딱 한 번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바로 암기해서 응용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미있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퀘스트가 이만큼 밀려 있었는데 한 방에 퀘스트가 다 깨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테스트 완료 버튼 누르느라 바쁜 거야. 완료 누르면 막 보상 막 들어오잖아. 보상이 계속 들어와. 신나지. 관계대명사 설명에 한 큐에 끝. 부정대명사 설명에 한 큐에 끝. 그냥 한 큐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고1 때 되게 그래서 저는요. 진짜 뻥 같을 텐데요. 너무 재밌게 공부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다 너무 쉬우니까 내 입장에서. 근데 애들은 막 모르겠다고 쩔쩔 매고 있어.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발표하고 이제 20살 돼서 이제 막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문득 제가 뒤를 돌이켜 봤을 때 중학교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나는 중3 때만 하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얼치기였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거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겹쳤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나를 이제 밥도 안 먹고 나를 이제 도와주셨던 그 중학교 때 선생님. 참고로 말하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선생님. 되게 젊은 선생님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선생님이 28인가 9인가밖에 안 됐었어요. 나이가 되게 어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락하고 지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갖고요. 과외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농담하죠. 쌤 이제 제 후배라고. 학원계는 내가 먼저 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농담하면서 이제 그런 사이예요. 지금도 이제 종종 연락하고 지내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나를 이제 영어를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제 열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날 편지를 주지 않았더라.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무식하게 숙제를 주는 거를 하루에 200문장씩 구문 독해 하라고 준 거를 내가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거고.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내 아들에게도 없었겠죠. 네. 그 중3 때 그 별거 아닌 선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비오. 네. 재밌죠?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뻔한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뭐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저는 사실 잘 믿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근데 내가 산 증인이 돼버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 열심히 하니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뭡니까? 열이에요. 항상 100% 열의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당연하죠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 고3 때 맨날 게임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맨날 게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게임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냐 마냐 뭐 쉬지도 않고 공부하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거는 힘듭니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여러분이 할 거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3은 뺄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제가 내신 성적 절정 찍었을 때였거든요. 전교 1등하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나의 스케줄은 어땠냐? 겁나 널널했어요. 애들이랑 맨날 놀러 가고 저기 술 사갖고 저기 한강 이 얘기 하면 안 돼. 아무튼 애들이랑 저기 술 사갖고 한강 밑에 가고 맨날 술 먹고 널리는 시간이었어요. 막 이제 벌칙하면 이제 친구 빈집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자고 그러면 이제 야 오늘 아무도 없으니까 술 한잔 하자. 막 술 먹고 이제 나와서 담배 한잔 피고 하지. 죄송해요. 예림이 거기 갑자기 아무튼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있었고 여자친구랑 맨날 막 잘 놀고 데이트하고 주말마다 놀러 가고 심지어 알바도 했어요. 저 알바도 하고 진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고 전교 1등 했어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니 내가 똑똑했으면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겁나 잘했겠지. 영어 30몇 점이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딱 하나 가능했던 건요. 제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학원에서 이제 내가 약간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갖고 좀 제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누군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어떤 선생님 한 분께서 되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사로서의 롤모델이 저래요. 우리 학원의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이제 그냥 웃고 넘겼죠. 뭐 헛소리하고 있냐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러면서 그냥 웃고 넘겼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면 난 쥐뿔도 없거든요. 난 쥐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강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강사 생활을 한 지 13년 정도 됐네요. 13년 정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 정도 강사 생활을 했으면 13년 동안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13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똑같은 거 13년째 가르치고 있다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13년 동안 똑같은 거 가르치면요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 어쨌든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막 새벽까지 막 고민하시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열정이에요. 열정. 그분이 이제 나를 롤모델이다라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실력이 월등해서가 아니고요. 실력이 월등한 거라면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훨씬 실력 월등하세요. 저보다가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냥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 열정이라는 거 하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직은 막 이렇게 태만하진 않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분 덕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잠깐 제 얼굴 보시면요 저 어때 보여요? 오늘 제 상태. 네. 뭐 딱히 뭐 평상시랑 다를 거 없어 보이죠? 그렇죠? 지금 제 상태를 말해줄까요? 제가 이제 그 3일 연속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한 거겠죠. 지금 열이 한 38.2도 정도 돼요. 지금 제 몸이.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여기 목이 좀 많이 부어갖고요. 말을 할 때마다 목이 아파요. 말을 할 때마다 이 바늘 갖다 여기를 찌르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티 났어요? 안 났죠? 티 안 나죠?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쌤 오늘따라 좀 아파 보이시는데 이거 느끼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저는 열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 조금 나면은 아파서 오늘 학원 못 갈 것 같아 이러잖아요. 왜? 열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게 한 5일 됐거든요. 5일째 이러고 있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원장님께서 오셔갖고 몸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나보고 수업 빼고 퇴근하시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 내가 싫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야. 이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파도 수업 공부해 어디 빠져가 이거 아니야. 또 말 복해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고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만약에 수업을 빠졌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는 제가 편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여러분은 학원에 와서 이제 저를 믿고 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신 건데 여러분은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참고 하는 겁니다. 저는 프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항상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벽이 있어. 이 벽을 깨려고 생각해야지 그냥 벽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벽이 그냥 기대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그 열의를 좀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에